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금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연일 울산에선 두 자릿수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에서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2명이 사망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신고된 사망자 2명이 발생했습니다. 69세 A씨는 지난 6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하루 만에 고열과 구토 등 이상 반응을 보이다 숨졌습니다. A씨의 유족은 보건당국의 부실 대응을 주장하며 국민청원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다음 날 저녁 구토와 호흡곤란으로 응급실로 이송돼 지난 8일 사망 진단을 받았지만 사인에 대해 국가 쓰는 심근경색으로 대학병원은 구토로 인한 질식으로 기록해 의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A씨의 부검 결과 백신 접종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이미 심근경색으로 백신 접종과는 인과성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 사안이고, 또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뒤 이상 반응이 신고된 70대 B씨의 사망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구 혁신도시 내 한 공기업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 한 명이 21일 오후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건물이 폐쇄된 상태입니다. 오는 주말까지 방역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800여 명의 직원이 재택근무에 들어갔습니다. 방역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사람들은 이제 또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 요원들 말고 나머지 직원들은 다 현재 재택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인 코로나 확산에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된 사망자까지 나오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울산권 중심의 광역철도 2개 노선이 반영됐습니다. 반영 노선은 울산, 양산, 부산 노선과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노선인 울산, 양산, 진영 노선입니다. 이 노선이 완공되면 부산, 울산은 72분에서 60분으로, 김해, 울산은 135분에서 37분으로 단축됩니다. 울산시는 정부의 상위 계획이 오는 6월 확정되면 사전 타당성 조사와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의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을 두고 울산시의회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시의회에 배정된 위원 2명을 모두 여당이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각각 1명씩 추천해야 한다며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 울산시장과 교육감이 각각 1명, 위원추천위원회와 시의회에서 각각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됩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은 논평을 내고 법 제정 시 여야가 추천하도록 한 취지에 맞게 울산도 여야가 동등하게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개정 공포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 달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3배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울산 전 지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는 기존 8만 원에서 12만 원, 승합차는 기존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이 상향됩니다. 울산시 체육회가 어제 창립 총회를 열고 법인으로 출범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총회에서는 법인 설립 준비위원들이 발기인이 돼 정관 승인과 임원 선임 등 법인 설립을 위한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창립 총회 이후 시체육회는 울산시의 법인 설립 인가를 받아 오는 6월 8일까지 법원에 설립 등기를 마치게 되면 6월 9일부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특수법인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울주군 두서면 주민들이 울산시의 인보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조속한 승인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서면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인보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지난 2월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보류됐다며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대표적인 인구 소멸 지역인 두 서면에 공공타운 조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이들은 사업의 조속한 승인을 희망하는 두 서면 주민 1,1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건의서를 울산시에 전달했습니다. 송철호 시장이 자가격리로 불참한 가운데 어제 울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방역과 백신, 학교 안전을 위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김영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의회가 제22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엄중한 분위기 속에 본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울산시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자가격리 중인 송철호 울산시장이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했고 장수환 행정부시장이 업무를 대행했습니다. 송철호 시장님도 자가격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방역 컨트롤타워 부재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시의회는 확산 방지를 위해 본회의장 참석 인원을 절반으로 줄였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도 간부 공무원의 출석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코로나19에 중점을 둔 울산시와 교육청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심사됩니다. 울산시는 2회 추경으로 2,17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방역물품 지원과 검사 대상자 이송, 대응 인력 인건비와 백신 접종센터 설치 운영 등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백신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1회 추경으로 66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원격 수업을 위한 무선망 구축과 노후 컴퓨터 교체, 방역 인력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과 학생 맞춤형 지원으로 기초학력 증진과 교육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울산시와 울산시 교육청의 추경 예산안은 상임위별 심사와 예결특위 개수 조정을 거쳐 5월 6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JCN 뉴스 김영활입니다. 울산시가 대한광복회 총사령 고헌 박상진 의사의 순국 100주년을 맞아 박상진 센터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수환 행정부시장은 어제 임시회에서 백운찬 시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서운 등급 상향을 위한 서명운동과 추가 공적 발굴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단 박상진 의사의 추모 장례를 기관장으로 하는 것은 신중히 판단해야 할 사항이며 묘소 이장 문제는 후손을 포함한 문중과 논의해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임시회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도 잇따랐습니다. 손종학 의원은 청소년들에게 방학 기간만이라도 양질의 아르바이트 자리를 만들어주고 공직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또 황세영 의원은 전환점을 넘어선 민선 7기가 울산 제도약의 기반을 다지고 좋은 일자리 중심으로 시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상욱 의원은 장애인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정책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전영희 의원은 시 예산을 확대해 지역 곳곳에 소규모 운동시설 설치를 요구했고 마지막으로 김미영 의원이 군부 독재에 맞서는 미얀마 국민들에게 뜨거운 연대와 지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하반기 울산 지역 음식점업 취업자 수가 14,000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2020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현황에 따르면 울산 취업자는 전체 56만 명으로 이 가운데 자동차와 트레일러 제조업이 5만 9천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나 음식점과 주점업 종사자 수는 1년 전 5만 3천 명보다 1만 4천 명이 줄어
하반기 기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3년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울산 지역 가계대출 증가가 37개월 만에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의 2월 울산 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분석에 따르면 울산 지역 가계대출 잔액은 22조 3,052억 원으로 전달 대비 1,57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른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가계대출 증감률은 4.2%로 2018년 2월 4.8% 이후 3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증감률이 한 달 사이에 1,732억 원이나 급증하는 등 예금 은행권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악취 관리 지역인 주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달간 악취 실태조사를 벌입니다. 검사 대상 지역은 악취 발생원의 관리 지역과 경계 지역, 인근 영향 지역 등 모두 19개 지점이며 황화수소와 암모니아 등 지정 악취 22개 항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합니다. 지난해 실시된 실태조사에서 대부분 배출 허용 기준을 만족했지만 일부 지점에서 미량의 악취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통도사에서 반고대 암각화와 천전리 각석을 그대로 본뜬 57 자개 작품이 전시됩니다. 특히 작품을 수중 전시할 계획인데 오랜 세월 물에 잠기는 암각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부와 울산시에 큰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밤하늘을 연상케 하는 오칠한 흑색판에 각양각색의 고래와 동물들이 자개로 새겨졌습니다. 검은 바탕에 반짝거리는 기하학적 문양들은 꼭 밤하늘의 별자리를 보는 듯합니다. 국보 반구대 암각화와 천정리 각석의 크기와 모양을 그대로 본떠 만든 작품입니다. 통도사 주지 스님을 지낸 오칠예술의 대가 성파 스님이 3년의 공을 들여 완성했습니다. 이 시대에 생각하면은 서양이나 어느 나라의 예술품보다도 우리가 미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작품의 바탕이 된 밑판은 기와가루와 오칠 섞어 바른 삼배를 7겹으로 겹쳐 단단하고 오랫동안 변질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조개 껍데기를 암각화와 맞춰 하나하나 오려 붙여 고고하고 유려한 느낌을 냈습니다. 특히 작품을 50cm 깊이 웅덩이에 전시해 하늘과 맞닿은 느낌을 내고 더 나아가 하루빨리 암각화가 물에서 나와 보존돼야 한다는 바람도 담았습니다. 우리가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하려고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더 이제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요. 통도사 서운암 내 장경각에 전시된 이 작품은 오는 24일부터 일반에 공개됩니다. 작품이 되어서도 물에 잠겨있는 암각화. 반짝반짝 빛나야 할 암각화가 물에 잠겨있는 현실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어제 지구의 날을 맞아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선포식과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시교육청은 어제 꽃마루에서 지구의 달 선포식을 열고 일회용품 줄이기와 에너지 절약,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를 지속해서 펼쳐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학생과 학부모, 시민 등을 대상으로 노 플라스틱 아트 프로젝트 전시를 열어 플라스틱의 심각성을 고발하고 다양한 방법의 기후위기 비상행동 사례를 공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웅촌 오봉사와 울산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옛 불교 경전과 각종 문서 등 4건이 울산시 지정문화재와 문화재 자료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이번에 지정 예고된 문화재 가운데 오봉사 수능 엄경은 선을 닦아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내용을 설한 경전으로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귀중본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고려시대 대장도감에서 판각한 경판으로 17세기에 인쇄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방광 불화엄경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울산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1887년 언양 현감으로 부임한 윤병관이 이임할 때 받은 만인산과 차정첩, 교지 등 각종 문서와
조선 후기 울산에서 활동한 학자 이근호가 쓴 일기 필사본인 이근호 주고 일기도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울산지회가 제3기 울산 백인의 앞바다를 모집합니다. 백인의 앞바다는 5월 발대식을 갖고 6월부터 25주간 놀이와 교육, 건강 등 분야별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멘토 아빠의 육아 노하우와 초보 아빠 탈출 육아 특강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모집 대상은 만 3세에서 7세 자녀를 둔 초보 아빠면 인구보건복지협회 울산지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구청이 다음 달부터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중구청은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하지 않았던 아동 양육비를 자녀 1인당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또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됐던 월 5만 원의 추가 아동 양육비의 경우 만 25세에서 35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으로 확대해 지원합니다. 한부모 가족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가구의 경우 신규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며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울주군은 어제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신규 입주 기업들과 계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입주 계약을 체결한 기업들은 배관과 시설물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금호 ENG와 전기차 배터리 등을 제조하는 바른기술 등 두 곳으로 이들 기업의 분양 대금은 25억 원입니다. 울주군은 에너지 산단 분양률 제고를 위해 지난해부터 산업단지 입주 업종과 건축 허용 용도 등을 정비하는 한편 추가적인 분양 지원 정책을 마련해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관급 공사를 하다가 안전사고를 낸 업체에 대해 몇 달간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정재우 부장판사는 A업체가 울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통보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업체는 지난 2019년 8월 울주군의 공동주택 지원사업 업체로 선정돼 한 아파트 울타리 교체 공사를 하다가 강관 비계가 도로로 넘어지는 바람에 주차된 차량 5대가 파손되고 일대 교통을 7시간가량 마비시켰습니다. 업체는 사고 이후 울주군이 지방계약법에 근거해 3개월간 입찰 참가를 제한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